여러분께서는 지금 정봉주의 정치쇼를 듣고 계십니다. 정치의 모든 것, 정봉주의 정치쇼.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 팟, 고품격 직업 파헤치기 방송 잡담,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사주 명리학으로 풀어보는 핫이슈 톡톡 사주, 재미 팟팟 고릴라 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2부 끝나는 시간은 55분 45초. 아, 이건 작가분들이 쓰신 거네. 시작하기 전에 끝나는 시간 왜 썼나 했네. 자, 2부 믿고 듣는 뉴스, 언니 뉴스. 무슨 언니? 수다스러운 언니. 자, 자, 함께 하실 분. 고란사의 중앙일보. 고란 뉴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기자 오셨습니다. 자, 양지열 양언니.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리 가세요? 예? 오늘도 미리 가세요? 오늘까지만. 근데 언제 음악을 들어주신다고 하셔서. 아, 그래요? 예. 오지 마세요 이제. 아니, 매주 화요일만 오세요. 오늘 갑질이 너무 심하세요. 그래요? 아니, 오지 말고 매주 화요일만 오세요. 목요일도 오고 싶어 자, 하는.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여기 전 써놨는데 내가 안 읽어요. 네. 최민희 의원님. 전 그럼 자꾸만 전 의원 돼요. 계속 의원.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 해병대 의원이다. 동네 다니면서요.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럼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개그야 그게. 네. 전 지금도 의원입니다. 아, 떨어졌잖아.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 해병대 의원입니다. 네. 예. 네, 해병대 의원 최민희입니다. 예. 자, 일단 해병대 표는 얻었어요. 자, 무슨 뉴스? 양 변호사님. 예. 아, 이거 화나요. 정말 며칠 동안 계속해서 SNS에서 뉴스가 끊이질 않고 예. 있어요. 처음에 이게 밝혀진 것 자체가 SNS를 통해서 폭로가 된 건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온몸이 정말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1학년이에요? 1학년으로 피해자가. 오, 2학년으로 2학년 죄송합니다. 2학년 죄송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그 옆에 문자 메시지가 붙어 있었죠. 네. 이 문자 메시지를 때린 가해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보내서 야, 이 정도면 나 감옥 가는 거야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이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답변이 가면서 그거를 사진을 캡처를 해서 SNS에 올려요.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었고 받은 애가? 받은 친구가 너무 선배죠, 어이가 없으니까 선배. 선배가 예. 너무 어이가 없어요. 때린 학생의 이제 선배가 그래서 그게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여학생 4명이서 예. 한 여학생을 2시간가량 정말 무차별하게 폭행을 한 겁니다. 그것도 뭐 그냥 손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참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 이런저런 공사장에 뭐 칼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주병도 동원했다는 제가 거죠? 말씀 못 드린다고 했는데 다 말씀하시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때렸고 알고 봤더니 이전부터 사이가 조금 안 좋았던 일이 있었는데 한 번 맞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또 불러다가 그렇게까지 때렸고 학생은 뭐 전치 4주 정도라고는 하는데 이게 전치 4주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머리 쪽 같은 데 꿰먹고 이런 것도 있고 정신적 피해가 너무나 클 상황인 거죠 지금. 저거는 우리 옛날에 데모할 때 들어가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고문당할 때 있잖아요. 린치 고문. 이 정도의 고통이에요. 제가 저렇게 맞아봤거든요.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폭력 사건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른들 속된 말로 조폭들 사이의 폭력 사건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건 드물어요. 정말로. 저게 이거. 왜 위험하냐면요. 저 때린 친구들도 많이 때려봤을 텐데 실제로 사람 때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피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제가. 이게 무척 중요한 무서운 포인트예요. 얘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학교 다니고 이렇게 막 일진 세미 일진 이진 이렇게 싸울 때도 때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때려갖고 사고가 나거든요. 근데 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애들을 때려봐야 얼마나 때려봤겠어. 물론 그냥 마음속에 도끼만 있고 그런 것만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렇게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무서운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중지미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때리다가 그만두는 경우들이 폭행 사건에서 왜 일어나냐면 어른들도 네. 흔한 말로 피를 보면 무서워지거든요. 무서워지죠. 때리다가도. 네. 그래서 멈춥니다. 근데 맞아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 또 녹취록 같은 게 나온 게 피 봤는데 더 좋다고 더 때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됐 거. 어머니가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피 튀기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발견됐고요. 심지어 어차피 살인 미수인데 더 때리자 이런 말들이 막 오갔다고 해요. 그냥 살인 미수라고 하는 말도 모르면서 그냥 어른들한테 어설프게 잘못 배워갖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어머니들이 예. 되게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엄청 걱정돼요. 근데 아빠도 걱정돼요. 예, 그렇죠. 근데 예. 이번 건이 더 놀라운 건 이게 중1, 중2 돼도 여학생들은 되게 가녀려요. 예. 그런데 4명이서 때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때릴 때 처음에는 이렇게 공포에 질려서 눈도 마주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걱정한 게 애를 학교에 보내놓으면 1대1로 싸울까 봐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 애가 왕따 당할까 봐 걱정하는데 예. 이제 앞으로는 혹시 이런 식으로 지금 얘들이 때린 이유가요. 태도가 불량하다. 말투가 불량하다. 이런 이유로 때렸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경찰에서는 가해 학생들은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 피해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2달 전에도 이미 이런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잘 처리가 안 돼서 이걸 이제 경찰에 신고했다고 얘네들이 앙심을 품고 평소에도 약간 벼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애를 불러내가지고 때렸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첫 번째 일어났던 그런 학교 폭력 이 사태를 굉장히 가볍게 넘겼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사태가 벌어졌고 게다가 그날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폭행당한 그날 이제 어머니 말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피투성이 된 딸 사진이 돌아다니길래 막았다고 했더니 경찰이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예. 이 가해 학생들은 자수했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기과 조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건을 굉장히 가볍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면서 그 현장에도 있었고 이렇게 막 그 사람 패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이 그 조폭들도 같이 또 생활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저는 학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관계기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해요. 네. 이거를 친구들 간의 싸움 예. 이렇게 보는 그렇죠. 순간 해결책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깜짝 놀랄 사건이 터진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만성화돼 있어요. 비일비재하다니까 더 슬퍼요. 아니, 만성화돼 있는 걸 학교 제가 그랬잖아요. 그 학교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덥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중학교 남학생하고 32살 그 여선생하고 네. 관계도 학교는 몇 번 덮는 줄 아세요? 교육에 들어가고 사건 찾아보면요. 처음에 학교장에 덮어요. 그다음에 교육장이 또 덮습니다. 아 이거 들어야 돼요. 대다수는 잘하고 있고 일부가 그렇다 그러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 만연돼 있는 거예요. 교육청장이 교육감이 또 덮어요. 교육부에서 또 덮습니다. 4차례 덮어요. 아 교육감도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런 사고가 나면 본인 평가에 안 좋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관련자들은 덮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덮죠. 덮으려고 덮어버리죠. 그러죠. 자 교육감은 진보적입니다. 아주 오픈해요. 하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관성에 빠져 있는 관료들이 이거 나가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결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차일피일미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번에 이것도 알려지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소년법 때문에 이게 처벌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도 이 많이 나오는데 어머니 그리고 인터- 애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 그게 인터뷰에도 이런 그게 얘기가 문제가 나왔어요. 뭐냐면 근데 법 자체가 그렇진 않아요. 뭐냐면 소년 오해인데 오. 소년법은 두 가지로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나눠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아이들 간에 그러니까 14살에서 19살이 안 된 아이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거를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 보호 사건이라고 볼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계도 쪽으로 돌리고요. 아니면 형사 사건으로 처리를 하면 똑같이 사건 처리를 하는데 다만 형량이 조금 깎이는 정도인데 예. 문제는 뭐냐면 경찰서 안 하려고 그러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법기관에서도 이걸 가능하면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형사사건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소년 보호 사건으로 떼서 유야무야 시키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웬만하면 크게 일을 안 만들려고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웬만하면 우리 아시잖아요. 소년 이런 사건은 흔한 말로 해봐야 뻑하면 훈방이에요. 별거 아닌 것이 돼버리니까 그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경찰들도 일종의 검거 실적 포인트가 쌓이는데 이 소년 폭력 사건은 검거해봐야 훈방하기 때문에 실적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수사할 여력도 없는 데다가 이런 사건은 자기 포인트에 도움도 안 되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거죠. 근데 근데 가해 이거는 학생 강하게 부모들은 예, 어디 있어요? 이게 성인들의 정문 조폭들보다도 더 위중한 사건으로 이걸 다뤄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CCTV 봤잖아요. 무릎 꿇고 아유. 이거는 그 절대적인 공포의 상황이거든요. 아니 지금 자수라는 것도 성립하기가 어려운 게요. 네. 이 피해 학생이
이 피해 학생이 그 만신창이가 되는데 신고를 못했어요. 신고도 못하고 당연히 못하죠. 후환이 두려우니까. 혼자 가다가 그거를 피투성이가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서 119를 타고 간 거예요. 이 학생들은 버려두고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사진 찍어서 올렸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그렇죠. 자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영악한 거라는 거죠. 보복 범죄에다가 자기 범죄도 낮추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냥 이 위안부가 그리고 이거 그 유관 기관이나 해당 경찰이나 이쪽 그 담당 경찰들이 설사 이런 생각을 할까봐 저는 걱정인데요. 아 이게 왜 하필 우리 경찰서에서 관내에서 터졌어? 이런 생각도 실제로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할 것 예. 같고 저는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 부모들은 어디 있나.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예, 이거요 정말 심각한 사안으로 해갖고 네. 온 학교, 온 경찰 이건 정말 대통령 담화권이에요. 아. 그렇게 심각합니다. 네, 네. 이게 네. 한 건이 아니라 정말 비일비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서 비일비재. 서로 덮다 보니까 네. 예.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진 것 근데 같아요. 비일비재란 말씀에 비일비재. 저는 어느 정도까지 동감하는 게 왜 그러냐면 네, 네. 아이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 사건을 그 자기네들끼리 해결하려고 하고 이 정도 문제 있냐? 야 이거 살인미수다 자살이다. 그러니까 애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는 게 아예 없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예. 그게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모르기 거예요. 때문에 더 폭력적이 되는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럼요. 원래 그렇죠. 모르면 무서워진다고. 아니 그래서 이 엄마가 피해 학생의 엄마가 걱정한 것도 가해 학생들이 처벌이 미약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면서 소년법이 폐지돼서 학생들이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길 바란다라고 지금 인터뷰를 했고 이 예. 인터뷰를 본 이 모든 그 분노한 국민들이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을 지금 벌이고 그러니까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년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문제지 네. 실제로 학생들이 정말 한순간에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엄밀히 소년법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안 그럴 수 있는 걸 적용을 제대로 안 하는 것뿐이에요. 예. 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 따르면 단순하고 실수했고 나는 사건은 개전의 정이 있기 때문에 훈방이거나 네, 이렇게 예. 가볍게 할 수 네. 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주 의도적이고 네. 악질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근데 거예요. 지금 제가 변호사님한테 묻고 싶은 예. 거는 제가 예. 이제 또 일단 이렇게 그 계약서 쓰고요. 돈 좀. 그 이제 뭐 여러 기사를 읽다 보니까 예. 현직 경찰관을 인터뷰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경찰관이 이제 익명 처리해가지고 이 가해 학생들을 강하게 처벌하기 어렵다. 첫째는 일단 자수를 했다. 두 번째는 뭐 소주병으로 때렸다고 하는데 그게 이 물건을 준비를 해간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가지고 때린 거기 때문에 그 의도성이 그걸 준비해 갔느냐 아니면 네. 주변에 있는 걸 집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면서요. 아니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 아저씨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강도가요. 처음에 절도로 들어가거든요. 칼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강도예요, 그거는. 그리고 특수 강도까지 들어가니까 그 집안에 있는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강도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을 줄이려고 그래요. 그 전과자들, 이 도둑놈들, 강도들 다 알거든요. 그 경찰만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에는 무슨 얘기하고 성립하기 있는 어려운 네. 게요. 그 장소에 가서 거기 가면 네. 흉기가 많다는 걸 애들이 사전에 인지한 거예요. 예, 봉지사님 오늘 흥분하셨어. 네. 근데 제가 차분히 한마디만 네. 말씀드리면 폭력이 한순간이었으면 네. 한 번, 두 번 때렸으면 네. 그 경찰관 설명이 맞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느닷없이 네. 드는 근데 거니까. 2시간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네. 흉기를 바꿔가면서 때렸어요. 아니 근데 말도 안 그 돼요, 이 경찰관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지금? 인터뷰를 왜 해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아니, 방송 뭐 계속 익명- 나오려고 지금 저한테 공감하는 거예요. 막 같이 흥분하려고. 아 뭐 한대 익명이긴 맞아요? 했는데 그래서 가장 제가 그걸 읽으면서 왜 질문을 드리면 걱정되는 게 네. 이 가해 학생들이 처벌을 과연 응당한 처벌을 받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고 기자님 그 경찰 말씀도 그렇고 학교에서 인터뷰에도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이미 그 마음속에선 이 사건을 축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먼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럼 실제로 축소가 될까요? 아니요, 특수상해이기 때문에 네. 이건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로 굉장히 중범죄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1년에서 10년이 중범죄라고 하는데 네. 이 애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약하게 10년이 받아들여지. 중범죄야? 애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10년은 중범죄예요. 10년은 중범죄. 중범죄는 맞습니다. 자, 이은경님 봉기잼도 화나셨어요. 훌륭하잖아요. 봉도사님 학교 현장 상황을 너무 잘 아시네요. 학교에서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관계자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뻔히 저거 치고받고 하고 두들겨 맞고 그런 거 알거든요. 네. 일부러 눈 감고 모른 척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여기에 관여되고 말리는 순간에 골치 아파진다라고 하는 이 관성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요. 적폐로 이런 게 적폐청산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적폐청산 예.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무슨 일이 터지면 은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순간에 넘어가는데 그 후에 더 큰 일이 터져요. 그럼요. 아니 네. 우리 그 딸 고2인데 중학교 내내 왕따. 우리 아들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어렸을 때 발육이 좀 늦으니까 뻑하면 애들한테 둘러싸였고 맞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느 날 운동을 하더라고. 나 못 맞겠다 그러고. 근데 그 맞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나이가 들었고 저한테 그때 얘기한 건 우리는 완전히 터놓고 사는데도 그때 얘기한 건 10분의 1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봉도사님이 오늘 이렇게 흥분한 거는 네. 다 학교 이유가 현장은 있네요. 실제로 이것보다도 더 많은 사건이 아주 자주 학교 관계자들 이렇게 안이하게 보면 안 돼요. 네. 변호사님 네. 감옥 가고 싶어요? 지금 방송하는데 카톡을 하게? 아니 그걸 또 굳이 말씀을 하실 거죠? 지금 양언니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그럼? 이거요? 아, 그러니까 한 번 출연 금지. 아, 지금 갑을 관계에서 왜냐하면- 갑질을 하시네. 아니 왜냐하면 네. 진짜 오늘 댓글이 이거만 올라와요. 아니 이게 너무 엄마도 너무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 특히 사진을 보면 정말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그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이거 이제까지 아이들 관리 감독 안 하고 신경 안 쓴 거에 대한 책임 물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경찰 상황이죠. 이거 그냥 넘어간대. 그래서 그 수사 지휘하는 검찰 검경 수사권 분리 안 하겠다고 우리가 수사 잘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면 철저하게 나가야지. 일단 검찰이 첫 번째로 말씀드린 소년보호 사건으로 소년보호 쪽으로 갈 것이냐 소년 형사 쪽으로 할 것이냐를 검찰에서 결정할 수 있거든요. 예, 소년 이 형사 사건이 쪽으로. 형사 쪽으로 갈 형사 수밖에 쪽으로 없다고 가야죠. 봐요. 그리고 이게요 국민적 관심이 지속될 것 같아요. 이 그럼요. 사안 자체가 예. 그리고 네티즌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게 관계기관들을 바꾸게 되죠. 필요해요. 이번 사건의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처음에 SNS를 통해서 알려줬고 기사가 오보가 나갔는데 그것도 SNS를 통해 정정이 됐고 계속해서 발전한 상황의 업데이트도 SNS 통해서 알려지는 예. 상황이에요. 그 피해자 어머니께 한 말씀 드리면요. 다시 보복이 두려워서 이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덜 하신다든지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함께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해하고 숨죽여 사는 사람들 절대 이제 숨을 수 없습니다. 근데요 지금 가해자 엄마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피해자 어머니 얘기만 해도 가슴이 막 아프고 눈물 나려고 하죠. 그러면 예. 다 애 키우는 우리가 애 키우는 여자들로서 그러면 갑자기 또 결론이 이상하게 나가세요. 아니 변호사님한테 다시 질문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소년법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게 소년법 처벌 수위가 자체가 약하다는 아니라.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있어요. 지금 표창원 의원이 민주당의 표창원 네, 의원이 이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좀 바꾸자. 음. 그러니까 이 법은 뭐냐면 소년법의 특별법입니다. 소년법이 전반적으로 법을 좀 약하게 처벌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일부 강력 사건들, 뭐 강도, 살인 이런 것들은 이거는 약하게 처벌 범죄가 아니다. 그래서 이쪽 범죄를 조금 더 늘리자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시고 심사를 할 때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훈방해서 안 될 사건까지 훈방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더 보강을 하자라는 건데 저도 그 의견에 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게요. 지금 사건의 이 무게나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얼마나 위중하냐면요. 이게 김정은 수소폭탄보다도 지금 댓글이 더 많이 올라와요. 사실은 그래요. 지금 수소폭탄 근데 피부에 아니, 와닿는 얘기잖아요. 공원님. 바로. 예. 바로 그렇지만 피부에 그 김정은 수소폭탄 근처까지 간 건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정은 지금 더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부산 사건 때문에 네가 지금 수소폭탄 터뜨릴 테냐고 정신 차리라고. 네. 근데요, 우리 봉도사님, 예. 제 또 궁금한 거는 지난번에 인천에서도 비슷한 네, 사건이 맞아요. 일어났잖아요. 예.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아이들 중에 이런 종류의 극악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예. 그 정말 다수인가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좀 일진이나 이런 걸 해도 예. 그 일정 수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2시간을 피투성이가 됐는데 더 때리고 이런 건 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다수가 아닌데요. 문제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해서 재미를 보고 희열을 느끼고 이걸 돌아가면서 다수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라고 하더라도 이거로 인해서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나고 이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얘들이 야, 나 누구 발벗거든 소문을 쫙 내. 왜냐하면 자기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럼 학교 전체 학생들이 공포 분위기 속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연령에 대한 조율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릴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 4명 중에 1명은 아예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14세 미만이에요. 14세 미만이 1명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 4명 중에. 그래서 아예 그래서 제가 아예 처벌 대상이 예전에 아니에요. 사회부에 있을 때 쓴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13세였나 당시 12세였나 있는 애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리는 네. 거예요. 재미로. 아. 그런데 얘네들이 이걸 떨어뜨려서 사람을 맞춰야지 하고 떨어뜨린 거예요. 그냥 떨어뜨린 게 어머머. 아니라 얼마 전에 요 사건이 맞아요. 있었죠. 네. 예. 이거 제가 한 건 좀 더 딜량이 밥 주다가 이렇게 맞아갖고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얘네들이 한 얘기가 어차피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걸 아는 그걸 거예요? 알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래서 이건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게 우리도 생각해 보면 만 13살 정도 되면 우리 한번 옛날에 생각해 예. 보세요. 알 거 다 알았어요. 근데 너무 맞아요. 만 14세 기준을 두고 아이들은 잘 모른다? 이 근거로 생각하지 않나 그러니까 싶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때까지는 어쨌든 기회를 주자는 건데 지금 기회를 주더라도 줄 때 주더라도 조금 너무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주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아니 그리고 이 알겠습니다. 법이 언제 제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좀 옛날보다는 더 많이 성숙하기 때문에 성숙한 좀 것뿐만 아니라 응. 정보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6082년 봉도사님 딸 가진 아빠로서 부산 여중생 어머니 인터뷰 보면서 울었네요. 법으로 처벌 안 된다면 저라도 총대 매고 싶네요. 김정은이 총대 매고 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노래 하나 듣고 좀 흥분된 마음을 좀 다루고 갈 텐데요. 노래 가사 중에 세상살이가 참 힘들어 와일드 월드야 그래도 나쁜 사람 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미스터 빅이 부르는 와일드 월드 들으면서 저는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준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화나는데요. 힘들어서요. 지난번에 예.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있었잖아요. 예. 그 주범이 김모양이잖아요. 예, 그런데 17살인지 18살인지. 예, 근데 그 김모양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구형. 그리고 검찰이 재판부에 전자팔찌 30년 채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이 주범 김모양이요. 그 아스퍼 증후군 관련 서적을 탐독했답니다. 그거는 교도소 구치소 내에서도 그랬었고요. 또 희한하게 이제 집에서도 그 서적을 또 보게 해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예. 내가 정신질환이다. 아하. 그걸 내세워서 위장하려고. 감형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심지어는 이제 변호사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부분 찾아보자. 근데 그거를 유리한 부분만 자기가 찾아내가지고 구치소에 이제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직원자들면은 어느 날인가 이 사람이 이 친구가 그 변호사를 만나고 들어오더니 야 잘하면 나 7, 8년 정도로 깎일 수도 있다고 조화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구치소 안에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섬뜩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저걸로 빠져나갈 생각부터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섭다라고. 아까 소년법 지금 청원하고 있었는데 자, 양 변호사님. 예. 그 소년법 폐지하자. 예. 그 있어서 아까 이제 말씀은 그걸 엄격하게 형법으로 적용하면 된다. 예. 그런데 있는 한 경찰 그 관계자들이 이 소년법 때문에 이거 뭐 엄히 적용 못하니까 빠져나갈 명분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경찰이 수사를 할 때부터 의지가 꺾이는 게 네. 검찰 올라오고 법원 올라가도 검찰에서 기소 유예해버리거나 아니면 소년보호 사건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판사가 갑자기 이거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아하. 경찰 입장에서 힘이 쫙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예. 사건 열심히 수사해봐야 뭐 처리도 안 되니까 아까 고란 기자 지적한 것처럼 실적으로도 안 되고 힘도 빠지고 하니까 대충대충 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걸 소년법을 없애든지 예. 아니면 그런 식으로 남용될 소지를 아주 엄격하게 해가지고 어느 개정을 정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표창원 의원 얘기처럼 그 소년법 외에 특별법을 더 강력하게 예상해서 예. 뭐 단적으로 뭐 전치 4주 이상이면 절대 소년법 적용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 의원님. 네. 이런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생활상의 적폐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으로 오는. 네. 이게 적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적폐 그럼 엄청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예.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건이야말로 그 진짜 해결해야 될 예. 일상적으로 접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애가 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청소년법 폐지, 소년법 폐지에
동참하고 서명하는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 정치권이 받아서 예. 입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기자님, 고 기자님. 흥분하셨는데 학생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학생들은 4개의 장벽을 안고 산다고. 엄마 아빠 바쁘니까 엄마 아빠한테 얘기 못해요.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너 때문에 우리 학교 망신 당한다. 선생이 덥죠. 교장 선생이 덥죠. 교육청이 덥죠. 교육부가 덥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디든 의지할 때 다들 핸드폰이 있으니까 112나 119 이런 것처럼 전화하면 정말 따뜻하고 진실되게 받아주는 이 전화가 신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아니 저는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를 듣고 예. 이런 전화가 아직도 없다는 게 오히려 더 있어요. 놀라울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되게 형식적으로 운영돼서 예. 지금 고란 기자님 표정이 너무 아 이게 제가 너무 아니 지금 부모 그 자식 갖고 있는 부모들의 심정이 다 저래요. 근데 되게 애들이 걱정이야. 이제 그 자살할 때 보면요. 예. 결국은 마지막에 엄마를 찾아요. 음. 그런데 엄마가 아이의 그 목소리나 이런 걸로 좀 위급함을 알고 다 중단하고 아이한테 달려가 주면 그 아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할 수 있는데 엄마가 손을 놓으면 아이들이 근데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어머님들이 다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자는 건데 네. 저도 아이가 있고 이제 학교 폭력 이런 것도 관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요 어른들을 못 믿어요. 맞아요. 그럼요. 어른들을 그러니까 못 믿어요. 믿을 전화를 좀 예. 두자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둬서 예. 이게 내가 이런 상황이 처하면 혹은 그거를 보면 신고를 하면 해결이 되더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 믿음을 못 주고 있으니까 아이들끼리 어차피 얘기해봐야 안 되는데 뭐 해서 지네들끼리도 아, 덮는다니까요. 우리 정치쇼에서 얘기하면 믿음이 갈 수 있는 전화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 네. 1366인지 뭔가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걸 잘 운영하고 진짜 거기에 잘 진심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 늘리는 건 다 찬성하거든요. 네. 전화 그렇죠. 받고 그렇죠. 즉시 전국에 어디든 갈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 새벽에 2시 3시쯤에 그 기사 보고 그냥 눈물이 터져갖고 중학교 3학년 학생인가 2학년 학생인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옆에 이 20대 남자가 강간하는 걸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는요 성매매하듯이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 수업받고 있는데 또 나오라고 전화 오니까 안 돼 그러고 학원 앞에서 막 발을 동동 구르다가 마지막에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가 집에 가 있으라고 엄마 장사니까 바쁘잖아. 엄마가 내용을 모르니까. 이럴 때 전화해갖고 의지해야 되거든요. 애가 학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CCTV에 다 잡혔잖아요. 막 펑펑 울면서 결국 옥상 갖고 투신 자살했잖아요. 이거 우리 사회 어른들 다 책임져야 되고 어제 그 맞은 거 있잖아요. 그 CCTV. 대한민국 어른들이 공동 책임입니다. 누굴 비판하기 앞서고 우리가 이 아이들의 폭행 문제 이렇게 아이들이 무방비로 내몰렸을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나 다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봉도사님 말대로 그렇게 진솔하게 아이들의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전화라도 빨리. 그러면 예, 뭔가라도 해야지 이렇게 또 막 사회적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맞아요. 떠들다가 또 잊혀지고 예. 예, 이건 아니,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일자리 늘리기에 가장 먼저 중점 둔 부분이 경찰하고 소방관 인력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늘리면 되는 거예요. 예. 필요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또 아이들 그 친화적인 이런 그 20대 상담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 잘 면담하고 뽑으면 전화 받으면서도 따뜻해 현장에 가서도 따뜻해 그러면은 엄마든 사회든 우리 이 사회가 나를 외면하지 않는 거라면 애들 안 죽어요. 그리고 안 맞아요. 왜 우리 애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냐고. 그래서 그런 전화가 만들어지더라도 애들이 야 저기에 전화하면 해결될 수 있어라는 맞아요. 신뢰감을 줘야 돼요. 아까 전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건 저기 전화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맞아요. 그 전화 만들어 그 전화청을 해서 전화청장을 최민희 의원 시키고 싶어요. 실제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많이 개선된 부분이 여성의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해바라기 센터 같은 것들이 많이 여성의 전화, 생기면서 여성의 전화 이런 것 때문에 하면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 개선이 많이 네. 됐어요. 실제로 과거에는 자기가 피해를 당했어도 쉬쉬했었고 예.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몰랐고 했는데 그런 상담 전화를 꾸준히 연구가 되면서 사례가 쌓이면서 경찰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공론화가 되니까 왜 아이들에 대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가기구예요. 그리고 예. 청소년위원장은 차관급의 인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형식적이에요. 예,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저는
작은 거 하나라도 확실하게 예, 피부로 맞습니다. 느낄 수 있게. 아니 지금 막 그 드는 생각이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 그 최민희 의원도 그러고 영향력이 있는데 그 우리 아이들 지키기 시민사회 운동으로 여성의 전화처럼 전화 만들고 싶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1072님이 아이스의 아빠입니다. 이민 가고 싶네요. 아이도 하나 낳고 싶어도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키울지. 5015님 최민희 의원님 지난주에 안 계셔서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0614님 양주열 변호사님 열혈 설명 귀에 쏙쏙. 8246님 고란 기자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여중생이 맡고 있는데 진짜 김정은은 왜 수소폭탄 실험하냐. 왜 안 보고 있나? 좀 보고 아니 있으라고. SNS도 안 하나. 그러니까. 아이, 참 답답하지. 관종이란 얘기가 있던데 아니나? 예. 그 노래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봐줬어. 자 다음 뉴스. 아우 진짜 너무 속상해요. 근데 다음 뉴스 우리 뭐예요? PD하고 작가들 다음 뉴스 자꾸만 넘어가라는데 너무 열받았고 너무 맛있어. 아니 근데 확실히 이번에는 뭔가 대책을 세우고 넘어갑시다. 전화 만듭시다. 네, 전화부터. 그래서 전화부터 만들고 네. 거기 전화 받는 사람이 정말 친엄마 아빠처럼 그리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은 사법 경찰 정도의 능력은 아니어도 경찰이 하게 되면 언제든지 출동해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딱 그림 나오잖아요. 네. 예. 문재인 대통령 오른팔인 최민희 의원님께서 꼭 관철시켜 주시고 그리고 개인 립스틱만 바르고 다니지 마시고 오늘따라 립스틱이 유난히 돋보이네.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오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년법이 지금 현재 운용의 문제지 법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예.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진짜 저걸 기대고 쓱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소년법을 아예 폐지를 해가지고 이거 개인 의견입니다. 아 저는 폐지. 폐지를 해서 폐지. 애들한테 시그널을 줘야 돼요. 맞아요. 네, 어. 그래서 빠져나갈 어른들이 구멍이 반응하고 없다. 있다. 예, 반응하고 있다. 어른들 중에서 정치쇼 언니들이 흥분하고 있다. 아, 네. 예. 그리고 김정은 저 김종은 전화번호 좀 줘. 전화 한 통 하게. 아니 그런데 북한에서 많이 검색된 단어 중에 김정은이 있었다는 구글 트렌드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김정은이 관종이란 얘기가 있는데 아직 SNS는 안 보면 다른 뉴스에 관심이 지뉴스만 없으나 봐요. 봐. 지뉴스만 지 이름만 검색해 보니까 예. 자, 다음 뉴스. 뭐하죠? 예. 김은 김은중이. 네, 김은중이 해요. 왜 저는요. 정말 자식 갖고 있는 부모가 19년을 싸운 거 아니에요? 이제 봉도사님 아들 군대 가죠. 예, 의경. 예, 코너링이 좋아서 운전할 거예요. 그 의경 가시면 첫 번째 면회 때 그 아들 딱 마주쳤을 때 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세요. 제가 울겠죠. 아, 이거 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애들이 예. 되게 군대 가서 엄마가 첫 면회를 가잖아요. 예. 엄마 아빠가 그러면 얼어서 나와요. 참고로 의경원 집 앞에 있는 파출소에 근무하는데요. 어머, 꿀보직. 이게 김은중이 사건이요. 예. 영화 JSA 공동경비구역 다들 기억하시죠? 예. 네. 그거에 이제 모델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김은중이가 JS에 근무했고. 네, 1998년 2월에 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안에서 지하벙커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맞고 김은중이가 사망한 채로 오른쪽 발견되었습니다. 관자놀이, 예. 오른쪽입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런데 이게 자살로 판명이 나서 지금까지 자살이었어요. 예. 그리고 몇 차례 뭐 2006년에 뭐 국가대상 손배를 가족이 신청했는데 이때도 법원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2012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순직 처리를 권고했는데 안 되다가 예.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번에 순직 처리. 순직 처리됐습니다. 중요한 건 순직 처리가 된 거지. 순직 처리만 됐어. 예,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판단한 건 아닙니다. 아하. 그런데 이때 이것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의문이 많았어요. 우선 첫째는요. 자, 수사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김은중이는 육사에서 아주 유능한 생도였고요.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요. 아빠는 아버지. 군 장성이었습니다. 쓰리스타. 네. 쓰리스타예요. 예, 삼성. 우리말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예. 요즘 삼성 문제가 되잖아요.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걸로 혼나야 되죠? 아니, 저도 왜 이런 걸로 혼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봉도사님의 갑질이 좀 있어요. 아니 왜냐면 여중생 때문에 진짜 화났어요. 그런 건가 봐요. 근데 네. 이 군 의문사 사건이 58건 정도입니다. 유족들이 이제 국방부에 의문사에 대해 의문을 예. 제시한 게. 근데 이게 이제 김은중의 아버지가 김척
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삼성 장군인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군 의문사 해결이 어렵다는 건데 김은중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지에서도 썼죠, 기사를. 기사 썼고 관심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요. 우선 현장 감식 2시간 전에 자살이라는 보고가 이미 올라갔다는 겁니다. 현장 수사도 안 감식도 하기 전에. 했는데 수사도 하기 전에. 수사도 하기 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사망 직전. 개표하기 전에 대통령 당선 보고하는 거나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사망 직전에 격투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 그래서 김훈의 손목 시계가 깨져 있었고요. 지뢰 박스가 부서져 있어서 이건 아주 격투가 있었다. 그때 우리 그 시계 사진 찍은 거 네. 부모님이 제출한 거 그거 봤던 기억이 그거죠. 있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김은중에는 오른손잡인데 오른손 관자놀이를 오른손으로 싸서 죽었으면 오른손에 그 화약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 왼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왼손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거 그거 보시는 분들 봐요. 왼손을 예, 이렇게 예. 써요?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네. 총교 안 맞는데? 그래서 지금 이 유가족이 요구하는 거는요. 이게 이제 살인죄잖아요. 만약에 예. 적용하면.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15년이잖아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지금은 폐지가 됐지만. 예. 예. 그래서 이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법을 이원흑 의원이 내기도 했어요. 화성의 이현우 의원. 네, 예. 화성에. 그런데 지금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이건 따라서 군 의문사 공소시효도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이 과거 사건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을 소급 하지 적용 않기 안 되죠. 때문에 네. 끝났고요. 근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국가배상 청구를 했을 때 정말 환장할 노릇인 게 뭐냐면 국가배상 청구라는 게 나라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달라라는 건데 군대에서 의도적으로 사실 덮었다라고 볼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민간인이 아무리 삼성 장군 출신이라 그래도 바깥에서 그게 국가가 잘못해서 의도적으로 덮었습니다라는 걸 밝혀낼 수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가 너무나 우리가 아까 좀 전까지 흥분했던 거랑 비슷한 게 군대 내에서 사건이 터지면 그게 사고로 밝혀지면 지휘계통에 따라서 다 징벌을 받으니까 처벌을 받으니까 내지는 징계를 받으니까 예. 똑같이 덮는 그 구조가 계속해서 맞아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해결이 안 되고 비록 순직처를 다행했지만 아버님 입장에서는 사건이 해결된 게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김은중의 시신은 지금 군대 내에 있습니다. 냉동된 채로. 아버님은 이거를 인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찾아가지 못하고 그럼요. 싸늘한 시체로 장례를 안 치르고 있어요. 19년 지나도. 이걸 봐야 돼요. 아버지가 쓰리스타임에도 불구하고 또 진짜로 저한테는 뭐라고 하실 때 쓰리스타라고 하시네요. 아니 아까 배웠어요. 저렇게도 된다는 거를. 예, 예. 아버지가 삼성 장군. 얘기했더니 예, 삼성 장군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삼성은 또. 근데 이 의문사 군 의문사 문제가 가장 접근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참여정부 때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예. 만들어졌고요. 그 이 활동을 제가 되게 주의 깊게 봤어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김은중이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말지 등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추적한 예.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지라고 하면 우리가 기자 생활을 했었던 그 월간 말지의 예. 그 시조죠. 네, 한겨레 신문의 전신인 거죠. 예. 그래서 이 군 의문사 가족들이 굉장히 극한적인 움직임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양언님 말씀하셨듯이 접근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니까. 예, 그랬었던 기억이 지금 나고요. 그다음에 이 오죽하면 그때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하던 고상만 씨라는 분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활동을 하면서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이등병의 엄마. 음. 그러니까 이게 연극을 만드는 마음을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 연극은 오죽 알려지지가 그렇죠. 아니니까. 유가족들이 직접 배우로 출연을 예. 해서. 네. 예. 그리고 이 군 의문사나 그다음에 군내의 폭행. 우리 아이들 군에 보내면 또 노냥 두들겨 맞잖아요. 군내 구타. 네. 이런 문제가 물론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이걸 없애려면요. 군 사법 체계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간단하게 해서 경찰이 잘못하면 경찰 재판소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소방관이 잘못하면 소방관 재판소가 따로 있나요? 근데 왜 군은 잘못하면 군 재판소만 따로 있어요? 군 재판소의 재판장은요. 또 법칙을 전혀 모르는 그 장성에 앉아 있어요. 좌우는 법을 알고. 그럼 군은 지금 조금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 10년 나오면 지휘관 그 지휘상으로 5년, 2년 반 이렇게 그래갖고 하나는 군대에서 면회 나온 애고 하나는 민간인이면요. 누구 때려갖고 과실치사로 사망했어요. 그럼 사회에 있는 애는 한 10년에서 12년 받습니다. 근데 군에 들어간 애들 벼랑간에 1, 2년 만에 나와요. 그래서 군사법체계 개편은 군
사법 체계를 없애는 거예요. 잘못하면 일반 형사법. 사회에 있는 검사가 들어가서 조사해야죠. 사회에 있는 경찰이 들어가서 조사해야죠. 그 되게 희한한 게요. 그 법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가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휴전 상태잖아요. 네. 어쨌든 네. 휴전 상태고 군부대는 항상 전쟁을 치른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보안이 유지돼야 된다는 현실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군부대는 항상 이동하죠. 예, 이동하죠. 개념상으로. 예. 그러니까 법원이 따라다녀야 된다는 개념상으로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니까 예.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 군부대는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법원도 군부대를 따라다녀야 되니까 군부대 내에 설치해야 된다는 이론 때문에 사실 60년이 지금 전 휴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군 판사들은 판사 위에 그 군부대 지휘관이 지휘관요. 판사를 지배하는데 판사들은 우리 사법 예전에 그러니까 그 군대 대신 가는 게 군판사로 갔었거든요. 2년 3년 있다가 나오는데 나온다면 계속 돌아요. 거기서 굳이 이거는 이 법이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대들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면 자기 그리고 지휘권 이게 가지고. 군 자체적인 자기들 기득권, 주도권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 이렇게 되면요. 군 장성이나 군 고위 관계자들의 그 예를 들어 군납 비리라든지 그 방산 비리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끼리 자기 식구 짬짬하면서 감싸기 좋은 구도예요. 그러니까 이 군에서 있는 의문사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군 예를 들어 애 때렸고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데도 가면은 곧 나오니까 폭행 문제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많이 나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그래요. 아니 그 많이 나온 게 그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예. 필요한 거예요. 이 미국도 민간인이 미국은 하죠. 기본적으로 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또 국방부가 군 의문사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예. 제도 개선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차관이 이제 제도 개선의 책임자인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꼭 사회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고 지속적으로 유가족들이 군 의문사 문제 제기를 하면 마지막에 국방부나 정부가 나서서 제도 개선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예. 그럼 그런데 그게 흐지부지해죠. 그냥 단만 만들고 그 이후에는 흐지부지 되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참여정부 들어서서 개혁의 제1위 군사법제도의 개혁이었었는데 그게 왜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못한 줄 알아요? 군 내의 저항이 너무너무 막강해요. 그리고 일종의 군을 건드린다라고 하면 금기. 우리 프레임에서는 종북. 이제 지금은 이런 이제 식으로. 개선이 많이 돼서 군에 들어가서 아이들 폭행 문제, 군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하게 되면 군 사법 체계를 없애야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제든지 전화해갖고 의지할 수 있는 네. 군 인권 보호관 제도, 24시간 군을 들어갈 수 있는 민간인으로 만들어진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에요. 군 인권 보호관 제도. 그러니까 군이건 검찰이건 뭐 학교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에서 개선해야 된다고 꼽히는 것들은 한결같이 뭐냐면 폐쇄적인. 외부에서 못 들어본다는 그러면, 거예요. 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가서 보고 거기를 어떻게 뭐 박살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요.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내부에서 해결하면 솔직히 아닌 말로 힘들어서라도 못해요. 내가 평소 네. 보던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대신해 주겠다는 건데 그거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그게 예.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참고로 폐쇄적인 공간이 또 하나 있잖아요. 징역, 감옥. 또 교정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근데 감옥은요. 감옥에서 옛날에 술 팔았거든요. 네? 언제요? 술 먹고 담배도 팔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뒤로. 그다음에 과거에 핸드폰 주면서 또 돈 받는 교도관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 교도 그 재수자들끼리 혹은 교도관에 폭행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진 줄 아세요? 재수자들이 앉아갖고 국가인권위에 편지 쓰는 게 일이에요. 어딘가 우리 사실을 공개하고 신고할 곳이 있으니까 군의 그 교도소 내의 문제가 이런 폐쇄된 공간 중에서 지금 제일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학생들이 전화할 곳, 군 인권 보호관 제도 이런 거 하면요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제도적으로 뭘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의외로 아주 작은 것을 바꾸면 나비 효과로 큰 게 바뀔 수 있는 그럼요. 그리고 것 이미 같아요. 교도소가 이렇게 네. 바뀐 걸 봤기 때문에 전화기 하나만 놔도요 학생들이 폭행 문제 없어지고 군 인권 보호관 제도 아니 사법 체계 당장 못 없으면 인권 보호관 제도만 만들어도요
뭐라고 전화만 하는데 득달같이 달려간다. 최민희 의원님 같은 김광진 전 의원 할 일도 없어요. 아니 저 언니 뉴스 나오잖아요. 아니 최민희 의원 말고 김광진 의원 별로 할 일이 없어. 당장 달려가잖아. 군도 잘 알고. 숨쉴 구멍만 뚫어주면 돼요. 네. 그러면 살아납니다. 예. 숨쉴 구멍만 뚫어주면. 예. 어머 양 언니 오늘 아주 멋진 말 헤드라인 있잖아요. 멋진 말이에요. 그럼요. 음지에선 양지를- 곰팡이 쓴다. 문제에서 곰팡이다. 예. 숨쉴 구멍만 떠주면 우리는 문만 열어주면 쪽문만 열면 대문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왜 양언니 가야 돼요? 이제 오지 마세요. 화요일만 오세요. 화요일 날 오겠습니다. 안녕히 자, 가세요. 예. 안녕히 빠이빠이 가세요. 하고. 예. 자, 고랑 기자님. 제가 오늘 홍명수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진짜. 약간 갑자기 생리대. 또 극단적인 이슈라는데 지난주에 잠깐 다뤘는데 예. 또 얘기를 하자면 언제나 문제는 식약처인 것 같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제 아예 명단을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오. 그랬더니 공개를 하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가 됐던 뭘 릴리아. 공개했어요? 유해 물질 예. 생리대를 공개를 했어요. 10개 명단을 다 공개했어요. 예. 10개 제품, 검사를 한 10개 제품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공개를 하고 유해 물질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봤더니 10개에서 다 유해 물질이 나왔고 그리고 오히려 그 발암 물질로 규정한 거는 업계 1위인 유한 킴벌리가 더 많이 나왔고 이 유한 킴벌리가 1위로 나온 게 예. 굉장히 파문이 커요. 왜냐하면 유한 킴벌리의 점유율이 한 절반 정도 되나요? 그럼 네. 그 전에 먼저 문제가 됐던 데는 우리는 그 중소 영세업체니까 우리 잡는 거 그렇죠. 아니냐 이런 오해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런 네, 오해가 네. 있어요. 예. 게다가 식약처가 또 이 명단을 발표하고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우리는 명단을 발표하지만 이게 진짜 유해한지 안 한지는 우리도 몰라라고 얘기를 한 그럼 거예요. 뭐예요, 그럼?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공개도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고 너무 나니까 무책임하다, 진짜. 공개를 해놓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어라는 태도를 취해서 지금 여성들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예요? 그게 말이 막걸리예요. 비도 오는데 막걸리 한잔 할까 그냥. 오늘은 진짜 이게요. 그 정부기관이 무슨 일을 할 때 예. 정부 기관에 있어봤잖아요. 네, 명확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처음부터 나가야 돼요. 이게 그럼- 가장 무책임한 자세고 이게 이제 뚝이 무너질 때 뚝이 위에서 무너지지 않잖아요. 돌 하나 빠진 데서 무너지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식약처가 이게 별거 아닌 단체처럼 과거에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예. 국민 생활에 밀접한 일들을 하고 있는 안전기관이에요. 알겠습니다.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 주제 넘어가기 전에 읽을 거 제가 깜빡했어요. 이문실님. 김은중이 아버지가 군 고위직이었는데도 10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일반 국민은 어떤 일 벌어질지 뻔해요. 저희가 너무 공감하는 말씀이에요. 이경현님 문제의 핵심은 군이 인사권과 사법권을 전부 독점하는 것. 자기들끼리 덮어요. 네. 오늘 우리의 주제 서로 덮고 덮는다. 추우니까 이불 덮는 거예요? 숨구멍을 뚫자. 우리는 숨구멍을 숨구멍을 뚫자. 뚫자. 음지에 곰팡이 서린다. 네. 멋진 얘기 내가 얘기해도 음지에서 곰팡이가 선다. 음. 그 양지에 오픈하면요 문제는 해결돼요. 네. 근데 양지열 변호사님이 가셨네요. 예, 숨구멍 뚫고 왔잖아요. 아니 고란 기자님이 지금 슬슬 전염돼서 예, 바이러스에 고란사의 음성. 다시 생리대 문제로 예, 돌아와서 돌아와야 돼. 생리대가 여성의 일생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거잖아요. 하루 그렇죠. 한 달에 5일. 5일 그러면 내지 7일이야. 5일이면 60일이고요. 예. 그럼 365일이면 거의 6분의 1을 생리대와 함께 아하. 있어야 되는데 유해 물질이 나오고 이게 지금 처음으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럼 과거에는 괜찮았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지금에 와서야 문제가 된 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여성의 문제에만 국한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에서 기업에서 덜 신경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여성의 문제에 신경 안 써요? 반비엔틴, 반비엔티안. 하늘의 반은 여성. 그게 이게 하늘의 절반이라는. 예. 예. 근데 옛날에 얘기하면 국가범퍼로 잡혀가요. 왜냐면 요새- 모택동 얘기거든요. 근데요, 이게 생리대 문제뿐만 아니라 기저귀 문제랑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이게 또 기저귀에서도 나온다는 거 재료가 아니에요? 다이옥신 그렇죠. 기적이었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성들이 식약처도 못 믿겠다, 정부도 못 믿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면 생리대가 그렇게 잘 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 제가 어제 만났던 분도 한 8년 전부터 면 생리대를 쓰셨대요. 예. 그랬더니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여성 관련된 그 질병이나 질병이 증상. 사라졌다는 거예요, 증상이. 아니, 면 생리대는 그것도 빨아서 쓰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근데 좀 8년 개선된 거예요. 그죠? 8년 전에는 이걸 파는 게 없어가지고 어허. 면 생리대 그 본을 떠서 본을 보내오면 본인이 직접 시침질을 해가지고 쓰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다시
그 세척해갖고 쓰는 거죠? 의외로 잘 빨린다고 합니다. 제가. 의외로? 네. 근데 그 동네 저희 동네도 어머니들 몇 분이 모여서 면생리대를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파세요. 아니 끝났나요? 벌써 끝났어요? 자 이희준님 빨아 쓰는 면생리대 주문하고 싶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자 오늘 언니 뉴스 너무 공감한 뉴스 많이 했어요. 네. 예, 저는 인사하세요 두 분. 끝났어요. 빨리 인사하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자 저는 안녕히 계세요. 광고 듣고 4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뽑으려다가 그렇게까지 때렸고 학생은 뭐 전치 4주 정도라고는 하는데 이게 전치 4주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머리 쪽 같은데 꿰먹고 이런 것도 있고 정신적 피해가 너무나 클 상황인 거죠 지금. 저거는 우리 옛날에 데모할 때 들어가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고문당할 때 있잖아요. 린치 고문. 이 정도의 고통이에요. 제가 저렇게 맞아봤거든요.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폭력 사건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른들 속된 말로 조폭들 사이의 폭력 사건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건 드물어요. 정말로. 저게 이건. 왜 위험하냐면요. 저 때린 친구들도 많이 때려봤을 텐데 실제로 사람 때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피가 나고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제가. 이게 무척 중요한 무서운 포인트예요. 얘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학교 다니고 이렇게 막 일진 세미 일진 이진 이렇게 싸울 때도 때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때려갖고 사고가 나거든요. 근데 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애들을 때려봐야 얼마나 때려봤겠어. 물론 그냥 마음속에 도끼만 있고 그런 것만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렇게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무서운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중지미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때리다가 그만두는 경우들이 폭행 사건에서 왜 일어나냐면 어른들도 네. 흔한 말로 피를 보면 무서워지거든요. 무서워지죠. 때리다가도. 네. 그래서 멈춥니다. 근데 맞아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 또 녹취록 같은 게 나온 게 피 봤는데 예. 더 좋다고 더 때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머니가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피 튀기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발견됐고요. 심지어 어차피 살인 미수인데 더 때리자 이런 말들이 막 오갔다고 해요. 그냥 살인 미수라고 하는 말도 모르면서 그냥 어른들한테 어설프게 잘못 배워갖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어머니들이 예. 되게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엄청 걱정돼요. 근데 아빠도 걱정돼요. 예, 그렇죠. 근데 예. 이번 건이 더 놀라운 건 이게 중1, 중2 돼도 여학생들은 되게 가녀려요. 예. 그런데 4명이서 때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때릴 때 처음에는 이렇게 공포에 질려서 눈도 마주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걱정한 게 애를 학교에 보내놓으면 1대1로 싸울까 봐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 애가 왕따 당할까 봐 걱정하는데 예. 이제 앞으로는 혹시 이런 식으로 지금 얘들이 때린 이유가요. 태도가 불량하다. 말투가 불량하다. 이런 이유로 때렸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경찰에서는 가해 학생들은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 피해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2달 전에도 이미 이런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잘 처리가 안 돼서 이걸 이제 경찰에 신고했다고 얘네들이 앙심을 품고 평소에도 약간 벼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애를 불러내가지고 때렸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첫 번째 일어났던 그런 학교 폭력 이 사태를 굉장히 가볍게 넘겼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사태가 벌어졌고 게다가 그날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폭행당한 그날 이제 어머니 말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피투성이 된 딸 사진이 돌아다니길래 막았다고 했더니 경찰이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예. 이 가해 학생들은 자수했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귀가 조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건을 굉장히 가볍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면서 흥분하셨어. 네. 근데 제가 차분히 한마디만 네. 말씀드리면 폭력이 한순간이었으면 네. 한 번, 두 번 때렸으면 네. 그 경찰관 설명이 맞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느닷없이 네. 드는 네, 거니까. 2시간인데.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예. 흉기를 바꿔가면서 때렸어요. 아니 근데 말도 안 그 돼요, 경찰관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지금? 인터뷰를 왜 해도 그런 식으로 예. 합니까? 아니, 방송 뭐 계속 익명- 나오려고 지금 저한테 공감하는 거예요. 막 같이 흥분하려고. 아, 뭐 익명이긴 한대 맞아요? 했는데 그래서 가장 제가 그걸 읽으면서 왜 질문을 드리면 걱정되는 게 이 네. 가해 학생들이 처벌을 과연 응당한 처벌을 받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고 기자님 그 경찰 말씀도 그렇고 학교에서 인터뷰에도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이미 그 마음속에선 이 사건을 축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먼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실제로 축소가 될까요? 아니요. 특수상해이기 때문에 네. 이건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로 굉장히 중범죄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1년에서 10년이 중범죄라고 하는데 이 애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약하게 10년이 받아들여지. 중범죄야? 애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10년은 중범죄. 10년은 중범죄. 중범죄는 맞습니다. 자, 이은경님 봉기재님도 화나셨어요. 훌륭하잖아요. 봉도사님 학교 현장 상황을 너무 잘 아시네요. 학교에서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관계자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뻔히 저거 치고받고 하고 두들겨 맞고 그런 거 알거든요. 네. 일부러 눈 감고 모른 척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여기에 관여되고 말리는 순간에 골치 아파진다라고 하는 이 관성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요. 적폐는 이런 게 적폐청산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적폐청산 예.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무슨 일이 터지면 은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순간에 넘어가는데 그 후에 더 큰 일이 터져요. 그럼요. 아니 네. 우리 그 딸 고2인데 중학교 내내 왕따. 우리 아들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어렸을 때 발육이 좀 늦으니까 뻑하면 애들한테 둘러싸였고 맞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느 날 운동을 하더라고. 나 못 맞겠다 그러고. 근데 그 맞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나이가 들었고 저한테 그때 얘기한 건 우리는 완전히 터놓고 사는데도 그때 얘기한 건 10분의 1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봉도사님이 오늘 이렇게 흥분한 거는 네. 다 학교 이유가 현장은 있네요. 실제로 이것보다도 더 많은 사건이 아주 자주 학교 관계자들 이렇게 안이하게 보면 안 돼요. 네. 변호사님 네. 감옥 가고 싶어요? 지금 방송하는데 카톡을 하게? 아니 그걸 또 굳이 말씀을 하실 거죠. 지금 양언니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그럼? 이거요? 아, 그러니까 한 번 출연 금지. 아, 지금 갑을 관계에서 왜냐하면- 갑질을 하시네. 아니 왜냐하면 네. 진짜 오늘 댓글이 이거만 올라와요. 아니 이게 너무 너무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 특히 사진을 보면 정말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그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이거 이제까지 아이들 관리 감독 안 하고 신경 안 쓴 거에 대한 책임 물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경찰 상황이죠. 이거 그냥 넘어간대. 그래서 그 수사 지휘하는 검찰 검경 수사권 분리 안 하겠다고 우리가 수사 잘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면 철저하게 나가야지. 일단 검찰이 첫 번째로 말씀드린 소년보호 사건으로 소년보호 쪽으로 할 것이냐 소년 형사 쪽으로 할 것이냐를 검찰에서 결정할 수 있거든요. 예, 소년 이 형사 사건이 쪽으로. 형사 쪽으로 갈 형사 쪽으로 수밖에 가야죠.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요 국민적 관심이 지속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봉주의 정치쇼를 듣고 계십니다. 정치의 모든 것 정봉주의 정치쇼.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고품격 직업 파헤치기 방송 잡담.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사주 명리학으로 풀어보는 핫이슈 톡톡사주.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2부 끝나는 시간은 55분 45초. 아, 이건 작가분들 쓰신 거네. 시작하기 전에 끝나는 시간 왜 썼나 했네. 자, 2부 믿고 듣는 뉴스. 언니 뉴스. 무슨 언니? 수다스러운 언니. 자. 자, 함께 하실 분. 고란사의 중앙일보. 고란 뉴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기자 오셨습니다. 자, 양지열 양언니. 예, 오늘도 안녕하세요. 미리 가세요? 예? 오늘도 미리 가세요? 오늘까지만. 근데 이제 음악을 미리 틀어주신다고 가세요, 이제. 하셔서. 아, 그래요? 예. 오지 마세요 이제. 아, 아니 매주 화요일만 오세요. 오늘 갑질이 너무 심하세요. 그래요? 아니 오지 말고 매주 화요일만 오세요. 목요일도 오고 자, 싶어하는.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여기 전 써놨는데 내가 안 읽어요. 네. 최민희 의원님. 전 그럼 자꾸만 전 의원 돼요. 계속 의원.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영원한 의원. 해병. 해병대 의원이다. 하하. 동네 다니면서요.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럼 어르신들 좋아하는 개그야 그게. 네. 전 지금도 의원입니다. 아 떨어졌잖아.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 해병대 의원입니다. 네. 예. 네, 해병대 의원 최민희입니다. 예. 자, 일단 해병대 표는 얻었어요. 자, 무슨 뉴스? 양 변호사님. 예. 아, 이거 화나요. 정말 며칠 동안 계속해서 SNS에서 뉴스가 끊이질 않고 예. 있어요.
처음에 이게 밝혀진 것 자체가 SNS를 통해서 폭로가 된 건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온몸이 정말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1학년이에요? 1학년으로 피해자가. 오, 2학년 알고 있었는데. 2학년 죄송합니다. 2학년. 죄송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그 옆에 문자 메시지가 붙어 있었죠. 네. 이 문자 메시지를 때린 가해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보내서 야, 이 정도면 나 감옥 가는 거야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이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답변이 가면서 그거를 사진을 캡처를 해서 SNS에 올려요.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었고 받은 애가? 받은 친구가 너무 선배죠, 어이가 없으니까 선배. 선배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때린 학생의 이제 선배가 음. 그래서 그게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여학생 4명이서 예. 한 여학생을 2시간가량 정말 무차별하게 폭행을 한 겁니다. 그것도 뭐 그냥 손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참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 이런저런 공사적인 뭐 칼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주병도 동원했다는 제가 거죠? 말씀 못 드린다고 했는데 다 말씀하시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때렸고 알고 봤더니 이전부터 사이가 조금 안 좋았던 일이 있었는데 한 번 맞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또 그 현장에도 있었고 이렇게 막 그 사람 패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이 그 조폭들도 같이 또 생활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저는 학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관계기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해요. 네. 이거를 친구들 간의 싸움 예. 이렇게 보는 그렇죠. 순간 해결책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깜짝 놀랄 사건이 터진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만성화돼 있어요. 비일비재하다니까 더 슬퍼요. 아니, 만성화돼 있는 걸 학교 제가 그랬잖아요. 그 학교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덥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중학교 남학생하고 32살 그 여선생하고 네. 관계도 학교는 몇 번 덮는 줄 아세요? 교육에 들어가고 사건 찾아보면요. 처음에 학교장에 덮어요. 그다음에 교육장이 또 덮습니다. 이거 들어야 돼요. 대다수는 잘하고 있고 일부가 그렇다 그러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 만연돼 있는 거예요. 교육청장이 교육감이 또 덮어요. 교육부에서 또 덮습니다. 4차례 덮어요. 아 교육감도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런 사고가 나면 본인 평가에 안 좋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관련자들은 덮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덮죠. 덮으려고 덮어버리죠. 그러죠. 자, 교육감이 진보적입니다. 아주 오픈해요. 하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관성에 관료들이, 빠져 있는 관료들이 관료들이. 이거 나가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결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차일피일미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번에 이것도 알려지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소년법 때문에 이게 처벌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도 이 많이 어머니 나오는데 그리고 애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 인터뷰에도 이런 그게 얘기가 나왔어요. 문제가 뭐냐면 근데 법 자체가 그렇진 않아요. 뭐냐면 오해인데 오. 소년법은 두 가지로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나눠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아이들 간에 그러니까 14살에서 19살이 안 된 아이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거를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 보호 사건이라고 볼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계도 쪽으로 돌리고요. 아니면 형사 사건으로 처리를 하면 똑같이 사건 처리를 하는데 다만 형량이 조금 깎이는 정도인데 예. 문제는 뭐냐면 경찰서 안 하려고 그러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법기관에서도 이걸 가능하면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형사사건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소년 보호 사건으로 빼서 유야무야 시키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웬만하면 크게 일을 안 만들려고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웬만하면 우리 아시잖아요. 소년 이런 사건은 흔한 말로 들어가면 해봐야 빡하면 훈방이에요. 별거 아닌 것이 돼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경찰들도 일종의 검거 실적 포인트가 쌓이는데 이 소년 폭력 사건은 검거해봐야 훈방하기 때문에 실적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수사할 여력도 없는 데다가 이런 사건은 자기 포인트에 도움도 안 되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거죠. 근데 근데 가해 이걸 학생 강하게 부모들은 예, 어디 있어요? 이게 성인들의 정문 조폭들보다도 더 위중한 사건으로 이걸 다뤄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CCTV 봤잖아요. 무릎 꿇고 아유. 이거는 그 절대적인 공포의 상황이거든요. 아니 지금 자수라는 것도 성립하기가 어려운 게요. 네. 이 피해 학생이 그 만신창이가 되는데 신고를 못했어요. 신고도 못하고 당연히 못하죠. 후환이 두려우니까. 혼자 가다가 그거를 피투성이가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서 119를 타고 간 거예요. 이 학생들은 버려두고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사진 찍어서 올렸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그렇죠. 자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영악한 거라는 거예요. 보복 범죄에다가 자기 범죄도 낮추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냥 이 위안부가 그리고 이거 그 유관기관이나 해당 경찰이나 이쪽 그 담당 경찰들이 설사 이런 생각을 할까봐 저는 걱정인데요. 이게 왜 하필 우리
경찰서에서 관내에서 터졌어? 이런 생각도 실제로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할 것 같아요. 할 것 예. 같고 저는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 부모들은 어디 있나.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예, 이거요 정말 심각한 사안으로 해갖고 예. 온 학교, 온 경찰 이건 정말 대통령 담화권이에요. 아. 그렇게 심각합니다. 네, 네. 이게 네. 한 건이 아니라 정말 비일비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서 비일비재. 서로 덮다 보니까 네. 예.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진 것 근데 같아요. 비일비재란 말씀에 저는 비일비재. 어느 정도까지 동감하는 게 왜 그러냐면 네, 네. 아이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 사건을 그 자기네들끼리 해결하려고 하고 이 정도 문제 있냐? 야 이거 살인 미수다 자살이다. 그러니까 애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는 게 아예 없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예. 그게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모르기 거예요. 때문에 더 폭력적이 되는 더 무서워지는 거야. 거예요. 원래 그렇죠. 모르면 무서워진다고. 아니 그래서 이 엄마가 피해 학생의 엄마가 걱정한 것도 가해 학생들이 처벌이 미약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면서 소년법이 폐지돼서 학생들이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길 바란다라고 지금 인터뷰를 했고 이 예. 인터뷰를 본 이 모든 그 분노한 국민들이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을 지금 벌이고 그러니까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년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문제지 네. 실제로 학생들이 정말 한순간에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엄밀히 소년법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안 그럴 수 있는 걸 적용을 제대로 안 하는 것뿐이에요. 예. 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 따르면 단순하고 실수했고 나는 사건은 개전의 정이 있기 때문에 훈방이거나 네, 이렇게 예. 가볍게 할 수 네. 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주 의도적이고 네. 악질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근데 거예요. 지금 제가 변호사님한테 묻고 싶은 예. 거는 제가 예. 이제 또 일단 이렇게 그 계약서 쓰고요. 돈 좀. 그 이제 뭐 여러 기사를 읽다 보니까 예. 현직 경찰관을 인터뷰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경찰관이 이제 익명 처리해가지고 이 가해 학생들을 강하게 처벌하기 어렵다. 첫째는 일단 자수를 했다. 두 번째는 뭐 소주병으로 때렸다고 하는데 그게 이 물건을 준비해 간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가지고 때린 거기 때문에 그 의도성이 그걸 준비해 갔느냐 아니면 네. 주변에 있는 걸 집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면서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 아저씨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강도가요. 처음에 절도로 들어가거든요. 칼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강도예요, 그거는. 그리고 특수 강도까지 들어가니까 그 집안에 있는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강도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을 줄이려고 그래요. 그 전과자들, 이 도둑놈들, 강도들 다 알거든요. 그 경찰만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에는 무슨 얘기하는 성립하기 거예요? 어려운 네. 게요. 그 장소에 가서 거기 가면 네. 흉기가 많다는 걸 애들이 사전에 인지한 거예요. 예, 봉지사님 오늘